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온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아버지랑 저번 주에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제사 때문에 다녀왔고요. 말을 하자면 차근차근 과거와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해야겠네요.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역시나 그 완강함은 꺾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8년차, 아이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애 낳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피를 말렸습니다. 애가 빨리 안 들어서니 며느리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 남자들은 씨가 튼튼하고 좋고 문제가 없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병원 가서 검사 받아라. 아들은 가지 말아라. 너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라. 결혼 전에 혹시 몸 함부로 하고 다녀서 몸이 애 안 들어서는 몸이 된 거 아니냐 등등 아주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몇몇까지 입에 올리기 힘든 이야기는 남편에게 따로 문자하셨고요. 하지만 그 문자 제가 다 봤습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편 말로는 본인은 말 안 했으니 모를 거라고 했고요. 이제는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몸뚱아리로 결혼하고 4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4년 만에 낳았냐고요? 남편과 저랑 합의하에 그렇게 낳았습니다. 제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직도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네요. 여튼 저희 애가 아직 어리고 보채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맑게 알아듣고 어느 정도 말도 통하고 대화도 가능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4살에 들어가 지금까지 한 곳에 쭉 다니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가 없어 차량 운행해서 보내고 있고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들쑥날쑥 하다 보니 더 엄마 찾게 되는 것 같고 붙어있다 떨어졌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2020년은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도 엉망이고 힘든데 시댁의 시아버지까지 답답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 저는 정말 참다 못해 이번 제사 때 화가 치밀어 오른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언제나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고 삐지시고 못되게 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십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뭐가 그렇게 화나시고 못마땅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 생각은 1도 안 하시고 내뱉는 말들은 본인은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인지 상대방 생각 정말 안 하고 말하세요. 제가 과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주 못되게 구십니다. 나이든 할배가 못되게 심통 부리는 걸로만 보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또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처음에 아침 문안 인사를 받고 싶다면서 계속 강요 아닌 강요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요구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집안 살림만 하는 현모 양처도 아니고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아침마다 매일 무난히 인사를 하라니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안부 인사 받고 싶다였다면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평일 내내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 늦잠 자고 싶지요. 그래도 만약 결혼 처음 해서 시아버님이 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마다하지 않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거하게는 아니지만 아침도 나름 제가 하고 여자로서 해야 할 건 하고 살아보려고 바쁜 아침 시간에 밥 차리고 회사 갈 준비까지 하는데 매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제 사연을 보고 가능하다고 외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게을러서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성격이 하지 못하는 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성격인지라 저는 아버님께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버님께 문안 인사 전화 드리는 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주 가끔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말에 안부 인사 정도는 하겠는데요. 매일 문안 인사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드려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길래 아니 전화 잠깐 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너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냐? 아침에 우리 아들 밥은 차려 주기는 하냐?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어른이 말씀해서 하라는 건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할 수 있네 없네라는 거냐? 이렇게 버럭하시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목소리도 듣기 전에 시아버지 목소리부터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버르장머리 없게 보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시집온 며느리에게 아침부터 전화하셔서 저렇게 어른 노릇하면서 버럭 하셨어야 했을까요? 역시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버릇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이었다는 걸 겪어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영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저랑은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홀 시아버지라 더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참견이란 참견은 다 하십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들어봤지만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같이 살지도 않고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지만 언제나 바로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인내심도 강하고 참을성도 좋은 편인데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화가 가라앉질 않으니 옛날 생각도 나서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이번 제사에 갔는데 보통 제사 때는 제가 음식을 해가고 또 시아버지 댁에 가서 몇몇 음식은 직접 요리를 합니다. 제가 나름 살림도 뚝딱하는 편이라 잘합니다. 사실 저희 시댁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상이나 차례상 같은 건 따로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해먹고 나물이랑 전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어서 조용히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못된 며느리 같아 보이시겠지만 요즘 시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시아버지 댁 근처에 확진자도 자꾸만 나오니까 저는 내심 그냥 이번에는 오지 말고 있어라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분에게는 코로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니 그냥 이번에는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지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명절은 당연하고 제사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보통 하루 자고 오거나 월차를 내서라도 자고 가라는 시아버지의 통보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와야지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갔더니 하루 자고 가는데 오늘은 짐이 별로 없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사 끝나고 바로 가려고요.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가족 모임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라고 아주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병에 걸렸냐? 가족끼리 있는데 뭔 거리두기야? 자고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러시는 겁니다. 참 생각하시는 게 왜 그렇게 유치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사 끝나고 바로 가려고요.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가족 모임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라고 아주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병에 걸렸냐? 가족끼리 있는데 뭔 거리두기야? 자고 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시는 겁니다. 참 생각하시는 게 왜 그렇게 유치하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걸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모른다는데 다들 조심해야죠. 라고 말했더니 네 마누라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냐?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정말 신경질이 났지만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주방을 보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한 2박 3일은 드시고 그대로 두신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일부러 더 저렇게 해놓으신 것만 같아 대놓고 남편 시키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팔 걷어붙였지요. 그러니 남편이 옆으로 와 같이 해 내가 헹굴게 그러면서 절 도우려 하니 야 이리 와 바둑이나 두게 그러시면서 남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지만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신우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누나는 언제 온대? 전화 넣어봐 라고 했더니 시아버님 하는 말이 오늘 못 온대 그냥 너희만 하루 자고 가 이러는 겁니다. 급 짜증이 두세 배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남편이 왜 안 와? 라고 하니 몰라 뭔 일이 있다고 못 온다길래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 아들만 오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다. 그러는데 진짜 설거지하던 그릇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꼭 와야 한다고 전화까지 이틀 연속하시더니만 신혼에는 전화 한 통에 오지 말라고 했다니요. 아들이 제사 지내는 거 맞지만 그래도 뭔가 그 상황이 너무 싫었고 아버님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리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폭발 게이지는 점점 올라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전날 장봐온 것들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버님이 김치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싱크대에 휙 하니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보면 모르냐? 소고기잖아! 이거나 구워 먹자! 그러시는 겁니다. 아까 와서 지금까지 음식했는데 갑자기 밥 차리고 있는 와중에 소고기를 구워 먹자니요? 그런데 고기를 가만히 보니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산 것 같지가 않고 하얀 비닐봉투에 겹겹이 쌓인 고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양이 이 정도면 돈 많이 주고 사셨겠어요. 그거 안 비싸! 싸게 샀어! 이 정도면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는 돼 보여요. 몇십? 세일하는 데서 몇만 원 주고 샀어! 이거 혹시 한우예요? 한우? 아니야! 미국산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소고기 중에 미국산만 먹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거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저는 안 먹거든요. 시간이 지나 아마도 잊혀지거나 모르거나 신경 안 쓰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와 알츠하이머와의 분란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일절 먹지 않거든요. 음식점 가도 미국산 소고기 들어간 거 먹지도 않고요. 제가 예전에 촛불 시위까지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여튼 남편도 저 따라서 안 먹고 애도 당연히 준 적도 없고 먹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버님께서 소고기의 출처를 말하고 나니 더더욱 구워 먹고 싶지도 않고 난 오늘 이 소고기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희 미국산 소고기 안 먹어요. 미국산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게 치매랑 연관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제가 한 음식에 식사해요 라고 했더니 또 버럭 내시며 왜 안 먹어? 그냥 먹어! 저 많은 걸 아깝게 어쩌라는 거야? 너네 온다고 해서 다 사놨는데 안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냐? 시애비가 지 새끼랑 지 손주 새끼 다 먹이려고 힘들게 사왔는데 네가 뭔데 먹네 마네야?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폭발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인지라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제가 아버님한테 소고기 사달라고 했어요? 식사 준비 아까부터 몇 시간 걸려서 해놨는데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자니요. 그리고 저희는 미국산은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야 그럼 더 아까운 걸 어쩌는 거야? 치매가 왜 걸려? 그냥 먹으라면 먹어. 안 먹는다고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아버님이 다 드시던가요. 라고 저도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남편이랑 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 방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야, 나 혼자 다 먹고 치매 걸리라는 거야? 치매 걸리면 네가 고생인데 지금 시애비 보고 치매 빨리 걸리라는 거야? 이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먹자는 소리는 왜 하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아버님이랑 말이 통하지가 않아 남편에게 나 애랑 먼저 집에 갈 거니까 나 잡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응 먼저 가는 게 좋겠다 그러길래 애 데리고 그냥 무작정 착해가지고 집으로 직진해 왔습니다. 제가 원래 시아버지랑 잘 맞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니 할도리하고 말도 항상 기분 나쁘게 하시지만 지금까지 다 참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전날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고도의 게이지가 폭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본인 아버지 잘 알고 지금까지 제가 참아온 걸 봐왔기에 저에게 그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집에 먼저 가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날 늦은 밤 남편은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남편도 저희 가고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해줘. 많이 참은 거 잘 알고 있어. 난 자기 다 이해해. 화난 거 있으면 나 봐서라도 풀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저거 말고도 결혼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도 그날 그러고 싶지 않았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기는 합니다. 이제 시아버지 얼굴도 봐야 할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나오실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고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니 다들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사연 봐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